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정신분석가에게 듣는 무의식 이야기, 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입니다. 글 장정은, 펴내니, 홍지혜, 펴낸 곳, 꿈꾸는 인생.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이 고열에 시달리는 중에 혹은 술에 취해서 때로는 멀쩡한 정신에 옛 연인의 이름을 부르고 이를 그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듣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 일이 가지고 오는 파장은 꽤 크다. 그 이름은 그의 숨겨진 진심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엔딩을 장식할 만큼 극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가끔 뜻밖의 말이나 행동이 튀어나와 당황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럴 때 당신은 뭐라고 설명하고 또 해명하는가. 단순한 실수라고 여기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고 속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골똘히 생각하며 그 의미를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내가 한 말이고 행동인데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나의 모습. 나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신분석은 인간의 정신활동에는 개인의 의식에서 단절된 영역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은 이를 무의식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대개 현재 자신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것들이 나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나는 친절하고 모험을 즐기며 책임감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가끔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거나 통제하기 버거운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에 대한 의아심을 품게 된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을 피하지? 이 별것 아닌 일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평소 일 처리가 빠른 편인데 왜 이 일은 계속 미루고 있지? 정신분석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같은 의아한 상황의 원인을 무의식에서 찾는다. 정신분석은 그동안 무의식이 무엇인지,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의식이 왜 중요한지를 깊이 탐구해왔다. 앞에 두 질문은 이 책 전체를 통해 살펴볼 내용이기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무의식에 대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한다. 무의식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자기 이해다. 자신의 무의식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온다. 의식의 중심을 두고 나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극히 일부만을 이해한 것이다. 내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나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왜 무의식까지 이해해서 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나? 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곧 내 무의식을 이해하여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더불어 자기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기감을 고양시키고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존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자존감이 심리 건강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또 강조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존감에 대한 관심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나 단순한 방법들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정신분석 상담과 분석에서 경험한 것들에 비춰봤을 때 의식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의식, 곧 마음에 숨겨진 영역에 대한 이해와 수용 없이는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에 이르기 어렵다. 내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야 나 자신을 깊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